네, 이제는 뉴스 장면 승부 2부.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는 순서죠. 주간 스포츠. 오늘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축구 대표팀 벤투호가 9월 A매치 2연전을 마쳤는데요. 한번 다시 결과를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유럽파가 모두 가세한 가운데 완전체를 이뤄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맞아서 1승 1무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벤투 감독이 9월 A매치 2연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전반 중앙에 놓고 다시 한번 플랜 A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9월 A매치 2경기 연속골 넣었고요. 카메룬전에서는 사실 머리로 골을 넣는 경우가 손흥민 선수가 흔치 않은데 헤더로 골을 만들면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사용법에 대한 고민은 이로써 벤투 감독이 완전히 털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손흥민이 전방 중앙에 정착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주 포지션이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날카로움을 뽐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코스타리카나 카메룬을 맞아서 내용적으로는 큰 만족감은 주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특히 카메룬 같은 경우는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진 사실상 1.5군을 파견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 한 골만을 넣었다는 건 무척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예. 코스타리카전 같은 경우는 후방 빌드업과 수비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던 경기. 이 부분은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도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코스타리카전은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뭐 골을 서로 많이 주고받으면서 무승부로 끝이 나기는 했는데요. 네. 너무 수비가 김미재 선수가 들어왔는데도 많이 후반 뚫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벤투호가 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는 꼭 보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를 뭐 주목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1분도 기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 이제 벤투 감독이 비판을 받아왔던 점이 교체 카드를 전부 활용하지 않고 스쿼드 운영폭을 좀 좁게 가져갔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9월 2연전은 매 경기 5명을 교체 투입하면서 마지막 점검에 좀 열을 올리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예. 이 가운데 그래서 나상호나 권창훈, 백승호까지도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이강인 선수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벤투호에 승선을 했고, 그리고 9월 A매치가 2경기나 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아마 이강인 선수를 테스트해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카메룬전 같은 경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연호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외면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의 플랜 A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과는 거리가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벤투 감독이 결전지인 카타르로 떠나기 이틀 전인 11월 12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의 발탁은. 그래요? 물론 황희찬 선수가 조금 부상을 당해서 벤치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황의조 선수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황의조 선수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벤투 감독이 이 코스타리카전이나 카메룬전에 뛰었던 선수들의 베스트 라인업을 크게 바꾸지는 않고 카타르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는 영국으로 복귀하자마자 무척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소문난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팀들 간의 대결을 더비라는 말로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더비 경기는 언제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선수나 팬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되곤 하는데, 게다가 이번 시즌은 두 팀 모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승점 17점으로 3위, 아스널이 승점 18점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1위로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소속팀에 복귀한 손흥민의 경기력은 뭐 이미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트트릭 기록한 후에 A매치 와서 2골 연속 그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널 원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동안 아스널을 상대로 5골을 넣었는데요. 케인과 비교하면 득점 자체는 적은데 중요한 순간마다 좀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거든요. 또 득점 기록이 최근에 몰려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발끝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프로야구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 이대호 선수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등번호 10번이 영구 결번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 구단이 10월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정기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때 은퇴식도 열고 영구 결번식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롯데 구단이 최초로 영구 결번을 한 게 고 최동원 선수의 11번이거든요. 이후 이대호 선수가 두 번째고요. 네. 이 은퇴식에서 선수단이 이대호 은퇴 기념 유니폼 10번이 달린 이대호란 이름을 달린 유니폼을 다 입는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네.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타율, 홈런, 타점 등 여러 공격 지표에서 팀 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은퇴식까지 정말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만 마지막 시즌이라 더 뛰고 싶다던 가을 야구의 꿈은 좀 이루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롯데가 어제 기아에게 지면서 사실상 올 시즌 가을 야구와는 거리가 더 멀어진 상태거든요. 현재로서는 5위 기아가 6위 NC에 2.5경기 차로 앞서게 되면서 가을 야구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 5위 예. 가능성은 기아가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남자 프로 테니스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권순우 선수가 단식 2회전에서 탈락을 했네요. 네, 코리아 오픈 단식 2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단식 16강전에서 8번 시대 젠슨 브룩스비를 만났는데 2대0으로 졌습니다. 네. 권순우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이렇게 2회전 통과가 힘들거든요. 지난해 10월 파리바 오픈 1회전 탈락부터 이번 대회까지 무려 27대 연속 단식 본선 2회전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 단식 경기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관중들이 권순우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고 그래서 아마 권순우 선수도 더 힘을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게임을 예. 본인 페이스대로 가져갈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예. 1세트 초반에 이제 왜 상대의 그 게임 서브 게임을 가져오는 것을 브레이크를 한다 하는데 예. 이 브레이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하면서 좀 어렵게 끌려갔고 본인도 예. 초반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좀 안 되면서 예. 아무래도 그것이 좀 그 상대 페이스에 말린 결과가 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권수 선수 아무튼 지금 뭐- 복식 경기 정현 선수랑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지금 5대 4로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네. 세계 순위권 선수들 보면은 기량 차이가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고맙습니다. 전문 작가였습니다.